장이 서는 날이었다. 볼일을 다 본 이씨는 가게가 늘어선 목으로 발을 옮기다가 가산내의 남편을 만났다. 둘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 시장 뒤쪽의 대포집으로 들어갔다. 사발 막걸리를 시켜서 한 잔씩만 하기로 했던 두 사람은 술이 슬슬 오르자 되로 막걸리를 시켰다. 두 사람이 들이켜던 탁주는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곧 세 대가 되어 술술 들어갔다. 거푸 마시며 자리를 지키고 앉았던 두 사람 덕택인지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한둘씩 대포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마나님이 앙앙거리나? 앙앙거리기는 뭘. 그나저나 이 씨는 죽어서도 고민이겠네. 뭐가? 죽어서 어느 부인 곁에 묻힐지가 고민이 안 된단 말이여? 본처가 이만저만만 하면 당연히 본 마나님 곁에 묻혀야지. 이 씨도 자신이 죽으면 옹구댁과 함께 묘자리를 쓰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제야 얘기지만 작은 댁을 들인 일을 너무 미안해하지 말어. 의도하고 사람을 보았던 게 아니자는가. 당시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남의 얘기하듯 나불거리고 다니는 본실만 아니었어도 섣불리 작은 댁을 들였을 리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남편에게 허물이 있어도 덮는 여느 여자들과 달리 옹구댁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씨 때문이라며 요망스러울 정도로 꺼드럭거렸다. 옹구댁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에 자신은 죄가 없다며 온 동네를 졸아 떨고 다녔다. 제멋대로 떠벌리고 다닌 옹구댁이 결국 이 씨를 충동질한 셈이 되었다. 옹구댁의 의기양양함이 이 씨의 의구심에 불을 질러 놓은 것이었다. 이 씨는 옹구댁의 말처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정 알고 싶었다. 사내의 자존심을 들쑤셔 놓았으니 그것은 옹구댁이 만들어낸 운명이기도 했다. 처음에 이 씨는 밖에서 만난 이가 아이를 낳으면 옹구댁의 품에 어린 것을 물려주고 아이 엄마를 집으로 들일 마음은 갖지 않았다. 옹구댁에게 진저리가 난 정도만 아니었다면 이 씨는 아마 작은 댁을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여기 꾸짖골에 와서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작은 댁도 생각해야 될 걸세. 애들 어미 아닌가? 이 씨가 막걸리를 들이켰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옹구댁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옹구댁이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차마 내칠 수 없었다. 게다가 작은 댁을 들인 것을 기화로 본처를 내쫓았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신이 없었다. 이 씨는 작은 댁을 본 죄로 옹구댁을 품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옹구댁과 어우렁더우렁 살아가기를 바랐던 이 씨는 세월이 갈수록 작은 댁에게 당겨졌다. 마음결 좋고 인내가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대포집을 나온 이 씨가 술이 얼근한 채로 거리를 걸었다. 가산내의 남편과 먹던 술자리는 동네 사람 몇을 더 끌어들이며 커져 있었다. 사람들이 합류하는 김에 술값을 치르고 술판에서 몸을 뺀 이 씨가 밖으로 나왔다. 얼마간 거리를 싸다니던 이 씨는 왕자곰으로 들어갔다. 끝부분이 유선형으로 빠진 데다 무늬가 없는 에나멜 구두를 샀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신는다는 이윤이 나는 구두였다. 옹구댁의 마음에 들 것 같았다. 신발가게 주인이 구두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지만 이 씨는 개의치 않았다. 불쾌한 얼굴에 이 씨가 풀풀 술래를 풍기며 애누리할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값을 지불한 후 왕자 고물을 나왔다. 옹구댁은 남이 알아서 제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좋아했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스러운 암상을 부리며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씨는 이 집에 와서 그러한 옹구댁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집 가까이로 온 이 씨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알아채고 젠 걸음으로 걸어갔다. 바깥마당에 남자들이 모여있고 여자들은 토방에 서 있었다. 아이고 이제 오는가배. 진즉오지 어디 갔다 이제야 왔디야. 이 씨가 들어서자 토방에 서 있던 안악들 가운데 가산내가 나서서 애통 터지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 씨를 본 작은 댁이 목을 움츠린 채 부엌으로 사라졌다. 옹구댁은 안방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알아보지 못하게 으크러졌고 생채기가 난 손은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번잡하지 않은 신장로를 한도 없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을 때 옹구댁의 몸이 공중으로 뜨는 것을 보았다고 길 옆에 사는 파파 할멈이 말해주었다. 할멈은 이가 모조리 빠진 데다 입술 언저리에 주름이 자글자글 붙어서 말하는 입모양이 옴팡했다. 검부러기같이 가벼운 호호 백발을 머리에 얹어 쓴 할멈은 이가 없어서 말이 새는데도 우물우물 잇몸을 움직여 사건의 전경을 알렸다. 아침나절부터 날이 어둑했던 것이 생각났다. 쫙쫙 쏟아질 것 같았던 날씨는 여물지 않은 부슬비를 뿌린 후 더욱 큰 것을 뿜어내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흐린 날씨와 부슬비는 저절로 이 씨를 대포집으로 이끌었다. 구급차가 옹구댁을 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실어다 놓는 사이 이 씨는 대포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길거리를 배회했다. 왕자고무에 들러서 신발을 고른 후 허위허위 돌아온 이 씨 하루 동안 옹구댁은 이승을 떠나간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옹구댁이 떠난 모습은 그의 서모와 비슷했다. 둘 다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중년을 맞이했던 그들에게는 20년, 아니 30년은 좋게 넘을 노후가 남아있었다. 죽음이 부르면 지정거릴 새도 없이 생을 탁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떠날 준비를 한 적도 없는데 죽음을 따라서 스르르 일어서는 것이었다. 사는 동안은 살 생각만을 하지 죽음을 예비하지 않았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러했다. 이 씨는 산을 넘어온 이로부터 들었던 옹긋골 서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옹긋댁의 죽음 앞에 그의 서모가 떠오르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서모는 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암상이 줄줄 흐르던 사람이라고 했다. 옹긋댁이 겪었을 슬픔이 이 씨의 가슴팍으로 들어왔다. 옹긋댁이 음식을 아끼며 딸들을 굶겼던 것은, 얼마 크지도 않은 딸들을 모두 밖으로 내몰았던 것은 서모에게 받았던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을 그대로 되갚음하고자 한 무의식의 작용일 수 있었다. 사람이란 자신이 대접받은 대로 남에게 하려는 마음의 깜냥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다. 옹긋댁과 그 서모는 비스름하게 한때를 살다가 엇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떴다. 서모가 떠나간 지 몇 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옹긋댁은 그 뒤를 파투 따라간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처럼 퍽이나 닮아 있었다. 피가 섞여야만이 성품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함께했던 시간의 인자는 유전인자만큼이나 강한가 보았다. 서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옹긋댁은 서모처럼 살다가 서모처럼 떠나갔다. 부음을 들은 금숙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옹긋댁 앞에 금숙이 섰다. 금숙의 머릿속에 옹긋댁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찼던 옹긋댁이 금숙 앞에서 여러 번 쏟아냈던 말의 토막들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많을 거다. 내가 죽게 되면 너도 나를 향해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옹긋댁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 앞에 눈물을 뿌리는 사람은 없었다. 옹긋댁의 손길이 닿은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누구 하나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다만 가산내가 흐르지 않는 눈물을 가제수건으로 찍어내는 것이 보였다. 불현듯 금숙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공을 품에 움켜안고 볼게임을 하던 때였다. 어찌하여 그때가 생각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금숙은 캄캄한 유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금숙은 어린 나이인데도 공허하기만 했었다. 금숙은 옹긋댁의 심성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었다. 의존심과 열등감 속에 자신을 묻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했던 옹긋댁은 그 눈길이 한 번도 내면으로 돌려진 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받을 사랑에 닿아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었다. 인생은 아이러닉한 것이기도 했다. 남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위주로만 사는 옹긋댁이라면 불만이 없어야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옹긋댁은
늘 불평을 달고 살았다. 주머니 속에 hum켜진 돈이 푼푼한 편인데도 그는 박복하게 굴었다. 남에게 한 푼어치의 이익이라도 간다면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요망을 떨었던 옹구댁은 주변에 강파름을 옮겨놓던 사람이었다. 너그러움이 없는 옹구댁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함은 당연했다. 그런데도 남에게서 무엇이든 받으려고만 하는 옹구댁의 쉼없는 갈구는 멈춰지지 않았다. 남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원한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옹구댁의 습성은 자신을 거절하지 말고 사랑해달라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자존심이 강했던 옹구댁은 그런 마음을 곧게 펴 보이기보다는 교활하게 감추고 남들이 알아서 자신을 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기만을 원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아는 바 없는 무지렁이로 살다가 옹구댁은 불시에 죽음을 따라갔다. 가재를 손에 들고 멍멍이 앉아있던 가산내가 애잔한 목소리를 터뜨렸다. 그리 일찍 갈 것을 모터로 노상 아등바등이었디야.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날 것을 어찌 그리 찌그리기만 하고 산겨. 어찌 그 속에 괴로움만 짓다가 가느냔 말이여. 자신이 죽으면 눈물바다가 될 것이라는 옹구댁의 착각이 아주 빗나간 것만은 아닌가 보았다. 가산내의 눈가에 촉촉함이 괴어났다. 옹구댁은 동산 한 귀퉁이에 묻혔다. 옹구댁의 인색함이 좋다고 했던 작은댁의 말은 막가진 것이었다. 옹구댁이 끌어 모았던 돈은 얼결에 이씨와 작은댁에게 와 있었다. 그러한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중년 이후를 궁하게 살 뻔했다. 해가 바뀌어 옹구댁의 기일이 돌아오자 이씨 내외와 자식들은 제사를 지냈다. 기일 다음 날 이씨와 작은댁은 읍으로 나가 호적계에 들렀다. 그런 후 오후 햇볕을 앞세워 산 귀퉁이를 올라갔다. 그날은 작은댁이 이씨의 적실이 된 날이었다. 옹구댁의 묘를 뒤로 하고 언덕에 앉은 두 사람이 먼 포강을 바라보았다.